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암의 재발을 막는 10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몸에 암이 발병한 사실을 알면 대부분 수술과 항암제 혹은 방사선 치료를 받습니다. 병원 치료 후에 암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암이 재발하는 것입니다. 암 환자의 생존 여부는 암의 재발 여부에 달려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암 치료 후에 암이 재발하지 않았다는 것은 암이 완치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 5년 동안 암이 재발하지 않으면 완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렇지만 5년 후에도 재발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건강한 사람도 암이 발병할 요인이 생기면 암이 발병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무튼 암이 재발하면 생존율이 매우 크게 떨어집니다. 따라서 암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만약 암 치료 후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이론상 암은 100% 재발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 환자는 자신이 암이 발병했던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떠한 이유 때문에 암이 발병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암을 치료하고 나서 자신이 암이 발병했던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과거에 암이 발병했던 원인으로 인해서 암은 다시 재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를 제거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장기에서 또 암이 발병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매일같이 가스레인지를 많이 사용하는 주방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는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늘 몸속에 산소가 부족해져 있겠죠. 가스레인지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가 환자의 몸에 헤모글로빈과 결합해서 산소를 부족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암을 치료한 이후에도 똑같은 생활을 계속한다면 암은 다시 재발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것으로 인해서 암이 발병했듯이 암 치료 이후에도 다시 재발한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 암을 수술을 하고 나면 많은 혈관이 절단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림프절도 제거됩니다. 그러면 혈류가 나빠져서 수술 이전보다 암을 제거한 장기 조직 주변이 산소가 잘 공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술 이전보다 암이 발병할 가능성은 더 높아진 상태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암을 수술받은 후에 대부분 항암제나 방사선을 받는데요. 항암제나 방사선을 받게 되면 그 독성으로 인해서 몸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장기가 크게 손상을 받습니다. 동시에 면역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암을 치료한 이후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이론상 100% 암은 재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수술을 받는 것이 모두 해롭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암의 종류와 발병 부위에 따라서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암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직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자신의 몸에 암이 발병했던 원인을 찾아서 제거해야 합니다. 만약 암 치료 후에도 과거 암이 발병했던 생활을 그대로 지속한다면 암은 반드시 재발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자신만의 암 발병 원인을 찾아서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자신의 몸에서 왜 암이 발병했는지는 산소가 결핍된 생활 요소를 바르게 알면 누구나 자신의 몸에 암이 발병한 원인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더는 잘못된 처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처방이란 몸속에 산소가 부족해지는 악화 반응이 나타나는 처방을 말합니다. 이미 몸 상태가 악화되어 있는데
그에 더하여 몸에 해로운 처방을 받는다면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해로운 처방인지 이로운 처방인지는 몸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판단합니다. 셋째, 두려움을 버려야 합니다. 대다수 암 환자는 암 확진을 받고 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감을 갖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감은 환자의 몸에서 극심한 산소 부족 증상을 일으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암의 본질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암은 그 자체로는 대부분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넷째, 식생활을 바꾸어서 혈류를 개선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포화지방이 많은 육식을 줄이고 미역국과 된장국, 그리고 채식과 녹차, 키위, 토마토 등 항산화 식품을 골고루 섭취해 주어야 합니다. 또 혈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늘, 인삼, 부추, 생강 등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세포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충분한 물을 섭취하고 그에 비례하는 양질의 염분을 섭취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혈류가 좋아져서 외부로부터 공급받은 산소를 세포에 잘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프라이팬, 치아에 씌운 아말감, 플라스틱 용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1급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 외부로부터 많은 산소를 공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 생활을 최소화하고 실내 환기, 가스레인지 사용 시 환기, 그리고 실내 청결 유지 등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과 등산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운동을 하면 평소보다 3배에서 5배의 많은 산소를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집 근처의 뒷산을 가벼이 산책하거나 들에 나는 나무를 채취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열 번째, 미움과 원망과 증오심을 버려야 합니다. 대다수 암 환자, 특히 여성들의 경우 남편이나 자녀들에 대한 원망을 갖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변하면 좋겠지만 변하지 않는다면 내가 변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가족 간, 이웃 간에 원한이 있다면 이유를 막론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풀어야 합니다. 이상의 방법 중 한 가지만 잘 실천해도 실천한 만큼 몸이 회복됩니다.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가산이라도 탕진할 각오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방법은 원가를 알 수 없는 처방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는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약으로도 암을 치료하는 약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암은 생활습관병이기 때문에 생활습관을 바꾸는 길만이 유일한 암 극복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암 극복의 대명제입니다. 진정으로 암을 극복하는 방법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이 절약됩니다. 이것은 말기암을 극복한 사람들 대다수가 증명합니다. 그들은 배낭 하나 메고 산으로 가서 산속에서 산 사람들입니다. 산에서 생활하는데 무슨 돈이 들겠습니까? 그렇다고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산속에 들어가 살아야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집 주변 야산이나 한적한 공원을 산책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상 가장 좋은 방법은 동병상련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등산 모임을 갖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일주일에 서너 번 등산을 하면 빠르면 6개월, 길어도 2년 내에 대부분의 암이 사라지거나 혹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암이 없는 사람들처럼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처방이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포기할 만큼 중한 암에서 생존한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암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올바른 생활을 실천해서 모두 빨리 암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